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갔고 전고점 62만 9천원 찍은 이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하락, 큰 상승 이후 자, 박스권 계속해서 좀 안에서의 움직임 이어갔고 최근에는 박스권 하단부를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당분간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갈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물린 구간이 되겠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포지션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개인들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공매도가 뭐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좀 높은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한 자릿수를 이제 종종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높아졌죠.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단 매매 비중이 좀 높다, 공매도 관련해서.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대차장고가 최근에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차트로 보시면 3개월 전보다는 물론 레벨 자체는 올라왔어요. 대차장고 레벨은 올라왔는데 일단 최근의 추세가 이제 대차장고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다행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좀 내려와야 돼요. 근데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내려오면서 대차장고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그래도 공매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지금 그래도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1조 4천, 17조 8천, 25조, 35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과거 적자였지만 자 7,600, 1조 2천, 2조 6천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 보이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 160, 170, 자 과거 좀 높았죠. 근데 85, 자 93,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00 언더로 내려오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 자 15, 9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좀 눌렸고 다시 한번 거의 10가까지 올라오면서 그래도 좀 회복을 많이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배당은 과거에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당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기업이고 올해 뭐 일단 처음으로 3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긴 한데 뭐 이대로 배당을 한다고 해도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0.1%도 배당 수익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추정 PER은 68배, PBR은 6.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지금은 여전히 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지금 많이 비싼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전히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좀 박스권 밑에서 놀고 있어서 싼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는 지금 좀 많이 이제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쌉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5% 증가하면서 일단 실적 자체,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았으나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시장 예상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면서 예상치만큼은 우리가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 흐름 자체도 사실 실적이 오른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느냐, 안 되느냐, 미달을 하느냐,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통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시면 이제 유럽 OEM사들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출하량 성장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판가도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또한 GM 볼트 리콜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일회성 충당금 1,500억 원 정도도 반영이 됐고요. 일회성 비용 제거한다면 일단 영업이익률은 7%로 그래도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은 했습니다. 자, 2분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유럽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점유율 지각 변동으로 LG 엔솔의 단기 실적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연초 대비 유럽 XEV, 그러니까 XEV는 그냥 전기차를 이제 총칭하는 말이에요. 뭐 하이브리드부터 이제 모든 전기차들 다. 그래서 이런 이 XEV 판매 전망은 4%가량 이제 하향이 됐고요. 주력 고객들이 테슬라 등의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GM과 테슬라양 판매 확대를 통해서 이 관련 영향은 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올해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4% 증가하면서 자, 7,500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리에서 판가 스프레드가 이제 개선 구간에 진입한 점, 그리고 GM 생산 정상화로 인한 AMPC, 즉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죠. 이 금액의 좀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에 이슈는 많진 않아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노출이 된 내용이에요.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는 잘 찍히겠으나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아니면 쇼크가 나오느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향후에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좀 비싼 구간에 있고, 지금 뭐 기업에 어떤 뭐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보유 중인 분들, 일단은 저는 따로 목표가는 안 드릴 거예요. 목표가는 안 드리고,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 잡고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고, 이제 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비추드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본전 근처에 계신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고, 자, 이제 수익이 좀 나셨다, 나 지금 수익 구간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한 56만원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6만원. 자, 여기는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 있죠.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56만원까지만 좀 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기간 대비 수익성이 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뭐 크게 날 만한 구간도 아니고 그럴 만한 주가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보수적으로 여기까지만 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수년간 계속 이어가실 분들은 뭐 큰 목표 주가 설정 없이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이제 대응 방법은요, 사실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의 뭐 상단으로 보시면 거의 최고로 물려봐야 60만원 초반대인데, 뭐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딱히 물을 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비중이 너무 낮고 저 현금 보유 많아요 하시면 뭐 한 번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물탈 그런 정도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뭐 나빠지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하단으로 크게 빠지거나 이런 걱정까지는 없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평가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공매도의 비중,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단을 계속해서 좀 눌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횡보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주말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